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측정된 사실이에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1억은 10년 뒤 실질 가치로 7,300만 원이 됩니다. 2,700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든 레이 달리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현금은 쓰레기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자산 시장이 출렁이는 2026년에도 그 말이 여전히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칸을 다 열어봅니다. 현금부터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금, 코인, 미술품, 그리고 의외의 마지막 칸까지 9개. 칸마다 오늘 날짜 데이터로 성적을 매길 거예요. 일종의 재테크 도감인 셈이죠. 채점 과목은 3개입니다. 첫째, 돈이 불어나는 힘. 둘째, 얼마나 출렁이는가. 셋째,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합격선은 명확해요. 물가 상승률 3.2%. 이걸 못 넘으면 그 칸에서 돈은 녹습니다. 시작 전에 2가지만요. 오늘 성적은 지금 이 국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흔들리는 2026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국면이 바뀌면 성적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제 관점의 정리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몫이에요. 자, 첫 번째 칸 엽니다. 1번 칸, 원화 현금. 지갑과 입출금 통장에 그냥 있는 돈이요. 성적은 잔인합니다. 수익은 정확히 0%. 여기서 물가 3.2%를 빼면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 3.2%가 확정이에요. 9칸 중에 유일하게 손실이 보장된 칸입니다. 그런데도 낙제점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현금화 속도 만점, 애초에 현금이니까요. 시장이 무너진 날 좋은 자산을 주울 수 있는 건 현금을 쥔 사람뿐입니다. 현금은 수익의 칸이 아니라 기회를 쏘는 탄약인 거죠. 하나 더, 원화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베팅이에요. 올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49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480원대인데 이 출렁인 만큼 내 돈의 세계 기준 가치도 출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현금을 두더라도 일부는 달러로 나눠두면 통화 자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1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F, 안정성 A, 현금화 A+. 결론은 이겁니다. 탄약은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 2~3달치를 넘는 현금은 다음 칸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2번 칸, 예금과 적금. 몇 년간 무시당하던 이 칸에 어제 대사건이 있었죠.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어요. 예적금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기준 숫자를 볼게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평균 3.9%, 높은 곳은 4.5%까지 나왔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 통장도 2.7에서 3% 되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서 저축은행 고금리도 1억까지는 나라가 지켜줍니다. 자, 채점해보죠. 최고 4.5%에서 물가 3.2%를 빼면 실질 수익 플러스 1.3%. 합격선을 넘긴 하는데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이 칸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는 칸이 아니라 녹지 않게 지키는 칸이에요. 이 칸을 잘 쓰는 팁 하나. 목돈을 1년짜리 하나에 묶지 말고 3개월, 6개월, 1년으로 쪼개서 계단처럼 넣으세요. 금리가 더 오르는 국면이라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높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은행들이 종종 내놓는 특판 금리를 줄 기회도 생기고요. 이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C, 안정성 A+, 현금화 B, 1, 2년 안에 쓸 목돈, 그리고 시장이 무서운 시기의 방패로는 지금 이 칸이 최고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3번 칸 채권입니다. 나라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차용증이에요.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82%, 예금보다 조금 높죠. 근데 이 칸엔 예금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사고 팔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움직여요. 원리는 시소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새 채권이 더 좋은 이자를 주니까 헌 채권의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이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 즉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이 눌리는 역풍 구간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지금 공략법은 이래요.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이자만 챙기면서 기다리다가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싶을 때 긴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 금리가 꺾여 내려가는 순간 긴 채권은 이자의 가격 상승까지 2배로 먹거든요. 타이밍의 칸입니다.
참고로 채권은 이제 개인도 쉽게 삽니다. 증권사 앱에서 국채나 우량 회사채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채권을 바구니로 담은 ETF로 만원 단위 접근도 돼요. 다만 채권 ETF는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계속 움직이니 아까 그 시소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3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B-, 안정성 B+, 현금화 B, 예금보다 반발 공격적인 어른의 방패 정도로 정리할게요. 4번 칸 주식, 회사의 지분을 사서 성장을 나눠 갖는 칸이에요. 이론상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한 칸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에 그걸 얹어버리니까 이익도 물가를 따라 크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 이 칸의 성적표가 살벌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6.38% 폭락하면서 6,820까지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7%, SK하이닉스가 9% 넘게 빠졌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습니다. AI 거품 논쟁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날이었죠. 이게 주식이라는 칸의 본질이에요.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연수익을 뱉어내기도 하는 칸.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통계적으로 장기 수익 1등 칸인데 그 장기를 버티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폭락장에 흥미로운 수급이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3조 7천억을 던지는 동안 개인이 3조 6천억을 받아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본 거죠. 이게 맞는 판단인지는 각자의 계획에 달렸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폭락한 날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과 계획이 있는 사람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칸엔 도구가 필요합니다. ETF요. 한 주만 사도 시장 전체가 담기는 바구니. 국내 ETF 시장이 이미 500조를 넘었어요. 종목을 고르는 대신 시장을 통째로 한 번에 사는 대신 매달 나눠서 이 두 가지가 심장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4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A, 안정성 D, 현금화 A, 단서가 붙습니다. 적립식으로 올해 시장 전체를 이 세 단어를 뺀 주식은 성적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5번 칸, 한국인의 최애,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칸을 열면 얼굴이 두 개예요. 서울 아파트는 74주 연속 상승 중인데 지방은 안 팔린 새 아파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의 73%가 지방이에요. 이 칸의 첫 번째 특징은 레버리지입니다. 수억짜리 자산을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고 주담대 최고 금리가 8%대를 넘본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빚으로 사는 칸의 이자가 오른다는 건 그 자체로 역풍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최악의 현금화 속도예요. 팔겠다고 내놔도 몇 달, 세금과 중개비까지. 오늘 폭락장에서 주식은 1초면 팔지만 아파트는 그게 안 됩니다. 돈이 가장 오래 잠기는 칸이에요. 참, 이 칸에 소액으로 들어가는 뒷문도 있긴 합니다. 리츠라고 빌딩이나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상품을 주식처럼 사는 거예요. 진입 장벽과 유동성 문제는 풀리지만 가격은 주식처럼 움직이니 부동산의 안정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5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은 지역이 결정, 안정성 B, 현금화 F. 이 칸의 진실은 하나예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사는 겁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른 자산인 시대니까요. 6번 칸 금. 5,000년 동안 가치 저장을 증명해온 인류의 원조 금고죠. 근데 올해 금 시세를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1월에 온스당 5,59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고 지금은 4,055달러. 고점에서 28%나 조정받았어요.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1% 높습니다. 지금 순금 한 돈에 80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장기로는 돈이 녹는 걸 막아줬는데 단기로는 주식만큼 출렁였다는 거죠. 인플레 해지라는 명성과 달리 올해는 금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리고 금엔 치명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에요. 그래서 금은 주인공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위기 때 빛나는 소량의 보험. 금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예요. 골드바나 돌반지 같은 실물은 살 때 부가세 10%가 붙고, 은행 골드뱅킹은 편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이 있고, 증권 계좌로 금 시장이나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금인데 사는 문에 따라 비용이 꽤 달라지니 문부터 비교하세요. 6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B, 안정성 B-, 현금화 A-. 결론, 전 재산의 금고가 아니라 구급상자로 쓰세요. 7번 칸, 암호화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칸이죠. 오늘 데이터부터 보시죠. 비트코인 6만 4천 달러 선.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찍은 고점이 12만 6천 달러였으니까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리고 6만에서 7만 사이 박스에 갇힌 지 300일이 넘었어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자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자산이라면서 정작 인플레이션 뉴스에 주식처럼 반응한 거죠. 아직 이 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의 습성으로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변동성은 9칸 중 압도적 1등이에요. 하루 10%는 예사고 고점에서 반토막도 여러 번이었죠. 그래서 이 칸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없어져도 잠이 오는 금액까지만. 그 이상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7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물음표, 안정성 F, 현금화 A. 미래에 대한 실험엔 참여할 수 있죠. 단 실험비는 소액이어야 합니다. 8번 칸 미술품과 조각투자. 명화나 명품 시계 같은 실물의 지분을 만원 단위로 쪼개 사는 방식이 생기면서 진입장벽은 낮아졌어요. 희소성이 가치를 만드는 칸입니다. 근데 이 칸엔 두꺼운 안개가 껴있어요. 가격이 감정가에 의존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적을 매기기조차 어려운 데이터가 가장 불투명한 칸이에요. 8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물음표, 안정성 물음표, 현금화 D. 취향과 재미를 겸한 소액이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본진을 둘 칸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9번 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외의 1등 후보예요. 바로 자기개발, 정확히는 당신의 몸값입니다. 웃지 마세요. 채점해 보면 진지해집니다. 이 칸은 9칸 중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지 못해요. 물가가 오르면 연봉도 결국 따라 오르고 이직이나 승진으로 몸값이 한번 오르면 그 수익은 매달, 매년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몸값은 폭락하지 않아요. 이 칸에 넣는 방법도 구체적이에요. 지금 하는 일에 다음 연봉 테이블로 가는 자격증이나 기술, 이직 시장에서 내 몸값을 확인하는 정기적인 면접, 그리고 실적을 기록해두는 습관. 투자금은 책값과 강의료 몇십만 원인데 회수는 연봉 단위로 옵니다. 수익률로 치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9번 칸 성적표, 불리는 힘 A+, 안정성 A, 현금화는 매달 월급날. 특히 종잣돈이 작은 시기일수록 수익률 몇 퍼센트 싸움보다 몸값 10% 인상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9칸의 숨은 챔피언이에요. 이제 성적표를 한 장에 펼쳐보죠. 확정 손실이지만 탄약인 현금, 겨우 합격선을 넘는 방패, 예적금, 타이밍의 채권, 수익 1등이지만 심장을 시험하는 주식, 지역이 전부인 부동산, 구급상자 금, 실험실 코인, 안개 속 미술품, 그리고 숨은 챔피언 몸값. 지금 국면을 겹쳐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금리는 오르고 자산들은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봐도 주식 마이너스 6%, 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코인은 반토막.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패가 창보다 빛나는 계절인 겁니다. 그래서 제 조합 공식은 이렇습니다. 몸값을 기본기로 깔고 방패인 예적금으로 지킬 돈을 지키고, 창인 주식은 시장 전체를 적립식으로, 금은 보험만큼만, 그리고 어떤 칸에도 몰빵하지 않기. 오늘의 폭락과 반토막 코인이 그 이유를 대신 설명해줬죠.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현금은 쓰레기다.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고쳐 읽습니다. 쓰레기는 현금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돈이다. 0%짜리 통장의 돈은 녹지만 4%대에서 일하는 현금성 자산은 지금 이 시장의 가장 단단한 방패예요. 그리고 오늘 성적표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금리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날 채권과 주식의 성적은 다시 뛰고 예금의 성적은 내려갈 거예요. 재테크란 결국 국면이 바뀔 때마다 이 도감을 다시 펼쳐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채점은 제 관점이고 어떤 칸도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시세와 정책은 계속 바뀌니 실행 전엔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모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물가 3.2%의 시대, 돈은 어딘가에 두는 순간부터 성적이 매겨집니다. 9칸의 성적은 전부 달랐고 정답은 한 칸이 아니라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의 출발점은 언제나 일하지 않는 돈을 없애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보관함은 지금 몇 번 칸에 얼마씩 들어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조합을 공유해주세요. 9칸 중 더 깊게 파볼 칸을 골라주시면 다음 도감에서 그 칸만 통째로 열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